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웬타로입니다. 오늘 리딩은요, 제목 그대로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대운이 터지는 날짜와 그 전조, 그 형태입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쯤 내 인생이 풀릴까? 언제쯤 내가 기다리던 일이 시작될까? 나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나 이거 해야 되나? 나 이 사람하고 만나야 되나?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나 언제쯤 대박나? 이런 것들. 언제쯤 하늘이, 운명이 내 손을 잡아줄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계실 거거든요. 자, 이번 리딩이요. 단순히 운이 좋아질 거예요. 이런 의미로 끝나진 않아요. 인생의 흐름이 완전히 뒤집히는 시점, 제대로 시작하는 시점, 대운, 말 그대로. 하늘이 직접 개입하는 시기, 운을 다루는 리딩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 1번부터 4번 카드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각 카드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 무의식, 곧 다가올 이슈, 직업, 금전, 건강, 인간관계, 연애, 그리고 대운이 터지는 정확한 시점, 날짜, 몇 월인지 다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담아냈거든요. 그래서 이 리딩이요. 좀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10분 남짓한, 한 번호당 10분 남짓한 리딩인데 이 안에 중간만 듣고 끊으시면 끝에 어떤 날짜, 끝에 어떤 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가실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꼭 다 들어주시고요. 혹시라도 지금 만약에 힘든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이 리딩이 내 눈에 들어왔다는 거는 끝이 아니라 나 지금 대운 직전인가 봐. 대운 직전의 정적인가 봐. 라고 생각하고 운명적으로 청취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들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눈 감은 채로 들어주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하게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어떤 영혼이 선택한 이 번호가 오늘 하늘이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 들어올 대운, 그리고 혹은 누군가는 이 리딩을 듣는 시점 이미 시작한 대운, 앞으로 들어올 대운,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분이 보면 오랜 시간 동안 뭔가를 버텨온 느낌이 가장 많이 들고요. 이 버텨온 것의 끝에서 약간 좀 내가 지쳐있다. 내가 나하고 싸운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외부의 에너지와 싸운 것일 수도 있어요. 외부적인 상황들이 나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내 안의 목소리들,
내 안에 어떤 감정들, 내 안에 나와 상충되는 에너지들하고 계속 뭔가 타협을 보려고 하면서 그럼에도 타협이 봐지지 않으니 이 긴 싸움 끝에서 좀 지친 거죠. 자, 일단은요, 이 반복된 시련,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단절되어 보이는 카드도 보여지고, 이게 일적으로, 업무적으로 가끔씩 내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지쳐 있다, 무기력해져 있다, 이런 상태가 지금은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1번 분은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조금 혼자 있고 싶다.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게 더 이상은 나의 에너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요, 자, 굉장히 좋은 카드들이 많이 들어와요. 패배했다. 예를 들어 실패했다. 패배했다. 이게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쳐요. 그랬을 때 이 이후의 구조가 좀 재건되는 모습들의 카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무너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 내면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나의 상태, 내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이 약간 저하되어 있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요. 더 강하게 세우기 위한 어떤 지금 정리가 되어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지나보내야 되는 감정들은 어떤 식으로든 묵혀서 지나쳐야 되고 쌓아둬야 되고 그러다가 정리해야 되는 것들 한 번에 이렇게 쭉 모아놨다가 확 정리를 해야죠. 그러기 위해 지금은 뭔가를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 정리하는 과정은요. 사실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원래. 뭔가를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혹은 지난 것들을 싹 정리하고자 마음 먹고 날 잡고 이렇게 뭐 옷장 정리 하나를 하더라도 다 이렇게 뒤엎어서 꺼내놓고 다시 입을 거 안 입을 거 분리해 놓고 먼지 들이마셔가며 그 하루 동안 그 반나절 동안 그 몇 시간 동안 이 옷은 어떤 데 입을 거고 이 옷은 영 안 입고 이거를 또 가려내면서 머리가 아프죠. 아무래도 이 옷을 내년에 또 입을 것인가 아니면 살 빼면 입을 것인가 등등등 옷장 정리 하나를 하더라도 굉장히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하물며 뭐 직장에서 서류 정리 하나, 서류 작업 하나 하는 데에도 이게 지금 자료가 필요한 건지 더 이상은 내가 참고하지 않아도 될 자료인지를 또 생각을 한번 하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에너지 많이 쓰이죠. 근데 지금 내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이전에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나만의 방식, 그에 대한 어떤 데이터, 감정적인 데이터, 이 모든 걸 지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 다 꺼내놔야 되거든요. 위로 다 올리는 거예요. 수면 위로. 다 올려. 뭐, 한 달 전, 두 달 전, 작년 거 다 올려. 올린 다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기 직전이라 하더라도 1번 분 스스로는 조금 힘들거나 피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어떤 일이 다가오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계획이 좀 전면 수정이 될 것이다. 이런 카드들이 나와요. 현재 하던 일, 현재 맺고 있던 관계, 여기에서 1번 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는 카드예요. 자, 직업적으로 보면요. 뭐 팀이 개편이 된다거나 갑작스럽게 출장을 가거나 부서가 이동된다거나 혹은 오랫동안 하던 일을 끝맺음해야 된다거나 이직을 해야 한다거나 뭐 퇴사 후에 다른 직업, 다른 창업을 해야 한다거나 사업 또 확장을 해야 하거나 확장하기 이전에 쭉 정리를 해야 한다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위해 이전의 것을 다 종료해야 한다거나 등등등 마찬가지인 거예요. 멀리 출장을 가게 되든 단거리 출장을 가게 되든 출장 메이트가 바뀌든 동료들이 싹 바뀌든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지역이 바뀌든 내가 상대해야 되는 고객들이 바뀌든 뭐가 됐건 간에 내가 뭔가 하고자 했던 것, 하고자 하는 일, 내가 맺고 있던 기존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하게 다른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금전적으로 보면요. 지출이 좀 한때 확 늘어지는 부분도 보여져요. 지출이 한때 늘어지지만 이 덕분에 뭔가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찾게 되는 흐름이에요. 자, 지출 나가야 될 거 되게 많아. 금전적으로 보면 1번 분 갑자기 확 늘어나요. 이번 달 카드값 저번 달하고 비교하니까 장난 아니야. 근데 그 덕분에 이만큼 지출이 늘어.
그래서 1번 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이거 메꿔야겠다. 이렇게 돈이 나가니까 돈 더 벌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일을 더 하시게 되거나 다른 일을 찾게 되시거나 그 과정 속에서 수익이 오히려 더 늘어나.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찾게 돼. 이런 거죠. 분명히 돈이 많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덕분에 더 동기부여를 받고 자극을 받아서 수익 구조가 더 늘어나거나 또 다른 수입이 생긴다거나 할 수 있는 오히려 이득이 되는 상황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연애적인 거나 인간관계적으로 보면요. 진짜 내 편이 누군지, 진짜 내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요. 보면 사람들이 갈려요. 1번 분 같은 경우 사람이 갈릴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진짜 내 사람이구나. 나 이 사람하고 끝까지 가야겠구나. 가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고, 아, 이 사람하고는 안 되겠구나. 이 사람하고는 여기까지구나. 아, 이 사람은 이 순간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요. 엄청 배신감 느낄 필요도 없어요. 왜? 이 일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는 알게 된 거예요. 누구보다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같이 가야 되는 사람과 여기서 끝나야 되는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너무 막 그렇게 좀 배신감을 느낀다거나 뭔가 이렇게 너무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막 사람의 인류애가 막 떨어진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와, 오히려 고마워. 너 이렇게 나와주기 때문에 나 진짜 너 같은 사람과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 깨달았어. 나 진짜 너 같은 사람하고는 친구하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알았기 때문에 나 더 손해보지 않아도 돼. 고마워.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진짜 내 사람이다.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랑 일로 인해서 같이 갈 수 있게 돼서 같이 너의 마음을 알고 뭐 오해도 풀고 이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적으로도 보면요. 약간 1번 분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건 피로가 많이 누적돼요. 아프지 않으면 난 못 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그런 무의식을 갖고 있을수록 아픈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프면 다 무의식 때문에요. 이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무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1번 분 중에 나는 아픈 거 아니면 웬만하면 안 쉴 거야. 잠은 나중에 자면 돼. 몰아서 자면 돼. 나는 막 내가 막 엄청나게 아프고 그러지 않는 이상 내 인생에 쉬는 건 없어. 나 달려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꼭 쉬는 날 아프거나 긴장 풀어졌을 때 여행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아프거나 갑자기 몸살 걸리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한 아픔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내가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픔으로 같이 오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나를 몰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만 아프면 날 신경 써주세요. 더 크게 아프기 전에 조금씩 아팠을 때 가서 챙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 나는 아픈 거 다 필요 없어. 지금 일하는 게 먼저야. 이런 생각보다 아프면 누적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쉬어주시는 거. 그리고 수면이 조금 들쑥날쑥한 게 보이는데 수면 같은 경우도 조금 이렇게 좀 루틴을 찾아가시면서 나만의 수면 습관을 찾아가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대운의 형태와 힌트를 좀 알려드릴게요. 1번 분의 대우는요, 직감적으로 뭔가를 시작한 일에서 터져요. 계획된 일 아니에요. 계획된 만남 아니에요. 직감적으로 이 사람과 만난다. 직감적으로 이 인연을 맺어간다. 직감적으로 약속을 잡는다. 직감적으로 이 일을 시작한다. 직감적으로 이걸로 돈을 번다. 직감적으로 여기에 투자한다. 이렇게 뭔가 직감적으로 시작한 일에서 대운이 터지기 시작해요. 맨날 계획했던 거에서 운이 확 터지는 일보단 계획도 못했지만 이상하게 해야 될 것 같아. 이상하게 만나야 될 것 같아. 이상하게 나 왠지 이 일을 시작하고 있을 것 같아.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내 일인 것 같아. 나는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거에서
운이 확 터져요. 직감, 영감, 창작, 그게 콘텐츠가 됐건 글쓰기가 됐건 상담이 됐건 영적인 분야와 전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직감적으로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때 나의 운이 확 터지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대운이 오는 시점을 보면 이 리딩을 듣는 시점부터 5에서 6개월 이후예요. 그리고 굳이 시기를 따지자면 2026년 3월에서 4월 사이. 그때 성취를 하거나 인정을 받거나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뭘 하셔야 되냐? 이 직전으로 아마 뭔가 이렇게 감이 와, 느낌이 오네, 이런 일이 있을 텐데요. 그때 아이디어나 직감, 본능, 느낌 무시하지 마세요. 바로 실천하세요. 행동하시면 돼요. 감으로 오는 아이디어, 감으로 오는 행동, 감으로 오는 느낌을 바로 현실로 실천하시고 행동하시고 보여주세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타인이 인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 허락 구하는 거, 이런 거. 계획만 세우고 차일피일 미루는 거, 이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대운과 맞물려서 나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허락 필요하지 않아요, 이때는.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 알려드릴까요? 이 모든 건요, 진짜 1번 분이 1번 분답게 살아가기 위해 세팅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카드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늘이 뭐라고 얘기해주냐? 자, 이제 남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만의 질서를 만들어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막 말해. 이때는 연애해야지. 너 이때는 결혼해야지. 너 결혼했어. 이때는 애 낳아야지. 애 낳았으면 육아만 해야지. 일하면 안 되지. 애 옆에는 엄마가 있어야 돼. 너 뭐 사업하면 안 되지. 남자는 무조건 안정적으로만 가야 돼. 이런 거. 그러니까 뭐가 됐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야, 무슨 창작이야. 응? 개나 소나 다 요즘 창작하고 뭐하고. 야, 그거에서 뭐 얼마 벌 것 같아. 너 그냥 지금 하는 일 해. 아니면 야, 너 이미 한 번 하겠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해야지. 뭐 심심하게 뭐 회사나 다니면서 그렇게 살 거야? 아니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길은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 운이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왜 생기느냐, 대운이 오면서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가 남의 기준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주려고. 네 질서를 만들어서 진짜 너로 살아가게끔 내가 세팅해주기 위한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남들이 말하는 대로 비슷비슷하게 다 같이 살아가면 너는 너대로 길을 안 갈 거니까. 그래서 지금의 경험을 통해서 리더십도 책임감도 통제력도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세팅값을 쫙 마련해두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출발이 올 때요, 되게 혼란스러워요. 원래 혼돈 그 자체야. 그걸 열고 가시면 됩니다. 침묵하는 게 답답하다고 느끼지 마시고요.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건 정체되어 있는 시간과 다르다라는 걸 우리 1번 분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1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우리 이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분이 굉장히 강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 분은 겉으로는 되게 괜찮은 척 하거든요. 왜냐면 강한 건 맞아요. 근데 이 속에서 내가 강한 건 강한 거지만 감정적으로 조금 억압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내가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좀 습관이 되신 것 같아요. 약한 척 하지 마. 너 약하면 안 돼.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약해도 되고 나는 약할 때가 있어. 난 맞아, 나 엄청 약하지. 그치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도 아니야. 이번 분이 보면은 야, 너는 약하면 안 되지. 너는 나약하면 안 되지. 너는 아프면 안 되지. 너 징징거리면 안 되지. 너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
너 쉬고 싶다고 하면 안 되지. 이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야, 번아웃? 그게 지금 네가 할 말이야? 야, 무기력하다고? 네가 지금 할 말이야. 너 그 정도 하고 뭘 무기력하고 뭘 번아웃이 와. 너보다 힘들게 일하는 사람 엄청 많은데, 너보다 힘들게 사랑하고 이런 사람 많은데 뭘 그거 가지고 너 지금 슬퍼하고 아파하고 쉬고 싶어하고 무기력하고 번아웃 왔다 그러는 거야. 안 돼, 안 돼. 그리고 너 아직 힘들려면 멀었어. 약한 소리 하지 마. 이렇게. 그리고 사랑할 때 있죠. 이번 분이 사랑을 해. 연인과 사랑을 해. 이때도 마찬가지야. 야,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 깊게 생각하지 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괜찮아. 아, 너 이 사람하고 잘 될 수 있어. 아, 너 이 사람한테 그래도 너의 진심을 표현하면서 한번 해봐. 괜찮아. 아, 이런 걸로 너 이렇게 아프고 자존심 상하면 안 돼. 너 매력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그리고 너 이 사람 사랑하지?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해도 돼. 뭔가 이렇게 아닌 거, 맞는 거, 막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눈다라는 표현도 그래. 뭔가 엄청 빡빡해요, 내 안에서. 허락을 해주고 감정도 느끼려고 해. 감정이 올라오면 그대로 느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감정을 느끼는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요. 늘 감정을 억누르고 숨기고 그래야만 했던 이번 분만의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약간 카드들 보면서 마음이 약간 아팠어요. 왜냐면은 엄청 힘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그 나의 힘이 안에 완전히 내공으로 꽉꽉 채워져 계세요. 이번 분이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강한 것과 별개로 내가 나를 좀 알아주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 내면에서는 조금 울고 싶어하는 모습들, 그냥 펑펑 울고 싶고 다 그냥 냅두고 쉬고 싶고 막 징징거리고 싶고 이런 애가 계속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그래도 되나? 지금 아프다고 해도 되나? 지금 쉬고 싶다고 해도 되나? 내가 말하면 들어주나?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이제 왜 얘기하나 하실 수 있어요. 지우님, 저 대운 들으러 왔는데 이 얘기 왜 하시나요? 하실 수 있지만 지금 내 무의식을 알면서 우리는 앞으로 향해 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앞으로 이런 일 생길 거예요. 끝. 이거는 나를 알아가는 리딩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지 이걸 보면서 다가올 사건, 대운, 그리고 그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나는지를 봐야 하고, 그게 다 하나로 원래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결국에 다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 이번 분은 이미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다. 전 이번 분이 내가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걸 올해 들어서도 이미 이 감각적인 느낌을 받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리딩을 듣는 시점이 아니라 올해가 2025년이 되면서 아마 무의식적으로 이번 분은 아셨을 거예요. 나 왠지 인생의 전환점에 온 것 같아. 나 왠지 다른 인생을 살 것 같아. 나 이제껏 있었던 인생과 다른 인생. 나 이제껏 내가 해왔던 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 왠지 다른 길, 혹은 더 확장된 길, 확장된 인연, 확장된 직업, 확장된 사업, 이런 것들로 뭔가 내가 다른 길을 갈 것 같아. 새로운 길, 더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2025년 시작이 되면서부터예요. 리딩은 지금 듣지만 카드들을 봤을 때 이번 분은 2025년 3월, 2월, 1월부터도 슬슬 느끼고 계셨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죠. 자, 완성된다, 전환된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뭔가를 만나게 된다라는 조합들의 카드가 나옵니다. 직업적으로 보면 새로운 일, 새로운 계약, 혹은 지금 이 일에서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이 일에서 다른 일로 확장해 가시거나 이 일과 비슷한 종류의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시게 되면서 일이 더 확장된다거나 업그레이드 된다거나 이직을 하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퇴사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시면서 좀 한동안 쉬게 되신다거나 창업을 하시게 된다거나 취업 준비하셨던 분들은 취업에 성공하신다거나 면접 합격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뭔가 새롭게 좀 여기에선 플러스 무조건 새로움이 껴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새롭지 않고 똑같이 가면서 연봉만 늘어나고 연봉 협상만 되고 승진만 한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새로움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금전적으로 보면요. 꾸준히 쌓아온 기반이 드디어 빛을 보는 시점이 옵니다. 남들은 뭐라고 하든 나한테 그게 푼돈이라 하든 뭐 요즘은 다 뭐 자산이 얼마씩 있다. 요즘은 이 나이 때는 이만큼 모아놔야지 뭐 이게 다 너무 말이 많다고 해도 나는 나만의 길을 나만이 할 수 있는 속도대로 내가 쓸 거 뭐 모을 거 따로따로 해서 쭉 이렇게 뭔가 해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누군가는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했을 수도 있고요. 그게 뭐가 됐건 내가 쌓아온 이 금액으로 빚을 청산하든 아니면 내가 쌓아온 금액으로 정말 내가 필요한 곳에 쓰기 때문에 썼을 때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와 내가 내 자산의 덕을 봤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돈, 내가 그동안 모아둔 이 돈, 저축액으로 진짜 내가 빛을 봤다라고 할 만한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분명히 이런 일이 생겼거나 생기실 것이다. 건강적으로 보면 정신적으로 좀 긴장이 풀리게 될 거예요. 저는 이번 분이 정신적으로도 꽤 많이 긴장하면서 살았다라는 느낌들이 보여져요. 쉽게 긴장해, 쉽게 불안해, 쉽게 지쳐, 긴장을 하고 있으면요, 쉽게 지쳐요. 왜냐면 아무것도 긴장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랑 계속 긴장된 상태로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할까? 아니면 내가 이때 잘못될까?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이 10분 요 코스 그냥 쭉 돌아서 와 라고 했을 때 온 이 10분 동안 그냥 걷다 오는 게 아니라 이 긴장이 많은 사람들은 10분 내내 비상사태인 거거든요. 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그러면 녹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이번 분 중에. 나 이상하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지치지? 이상하다. 나 오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머리 아프고 나 자고 싶고 왜 이렇게 눈을 못 뜨겠고 나 왜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못 하겠고 막 그냥 누워있고만 싶지? 나 왜 못 일어나겠지? 나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런 거. 이게 왜냐면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 건강적으로 지금 이 리딩 듣는 시점, 대운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긴장이 풀려요. 정신적으로 호전이 돼. 정신적으로 내가 뭐 만성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 불안했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많이 호전되고 좋아지면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정신의학과를 다니면서 약을 먹고 있었다. 그 약이 조금 약의 개수나 종류가 좀 이렇게 줄어든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수면제나 이런 거 없이도 잠을 자게 된다거나 뭐 멜라토닌 영양제 정도로만 해도 잠이 충분히 온다거나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병원을 다닌다 아니면은 뭐 여전히 내가 심리 상담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전보다 많이 좋아진 상태로 가신다는 거예요. 옛날엔 심리 상담에 10번 해봤자 한 번 소용 있을까 말까? 약을 먹어봤자 하루 소용 있을까 말까였는데 이제는 괜찮아. 꼭 그거 아니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하나의 일상에 들어와 있을 뿐, 불안하고, 긴장이 되고, 너무 미치겠고, 이런 마음이 안 든다. 많이 좋아져요, 정신적으로. 내 생각에서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것들이 많이 괜찮아질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 힘들어, 이 스트레스, 이것도 많이 괜찮아질 거예요. 자, 연애적인 부분에서도, 이 사람, 진짜 나와 인연인가 봐. 연인이 될 사람이야. 인연이야. 완전히 이건 운명이야. 데스티니야. 이런 사람이 등장한다.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게 된다. 파트너십으로도 좀 성숙한 이런 인간관계. 이걸 맺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운 어떻게 오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이 대운이 어떤 형태로 오느냐? 돈으로 들어온대요. 이번 분 금전, 실질적인 수입, 실질적인 계약, 실질적인 결과물, 실질적인 뭐 고객 수, 유입되는 사람들의 수, 손님의 수, 이런 것들, 내 연봉, 보너스, 인센티브, 한 달 수입, 이런 것들, 뭐 유튜브 하시면 구독자, 이런 식으로 뭔가 실질적인 결과물로 다가올 거다, 대운이. 와, 갑자기 액수, 이 숫자, 보여지는 수치, 통계, 이게 확 위로 상승돼요. 그러면서 대운이 왔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오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보이는 형태의 대운이에요. 미묘하지만 알아차리는 그게 아니야. 보여요, 눈에. 돈, 일, 명예, 안정. 이번 분의 대운은요, 꾸준함의 결과가 현실로 바뀌는 형태예요. 그래서 절대 그냥 갑자기 뭐 횡재수 맞아가지고 이런 느낌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내가 쌓아왔던 거, 그동안 계속해서 내가 노력했던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대운이 언제 오냐? 자,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 사이에 오실 겁니다. 올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만약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오는지 뭐 모르겠다, 뭐 내가 지금 뭔가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뭔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부터 그 이후부터 빵빵빵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12월부터 1월 사이에 뭔가 실질적으로 확인하시거나 어떠한 일이 오면서 그 이후부터 수입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결과물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끝나갈 때쯤에부터는 큰 어떤 진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자, 이때 해야 할 거, 지금 하고 있는 일 꾸준히 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마무리가 곧 도약이에요. 이번 분. 지금 하고 계신 일 중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배우고 있는 거, 공부하고 있는 거, 꾸준히 지금 하는 일, 직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성급하게 갑자기 방향 전환하는 거. 갑자기 이 일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갑자기 그만둬. 이런 조급함은 조금 버리셔야 돼요. 한번 끝까지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 일이 왜 일어날까 그럼? 대운이 왜 일어나나? 왜 이렇게 일어나나? 왜 이런 형태로 와요? 물어보면 진짜 협력의 의미? 어떻게 보면 이게 혼자 싸우는 힘에서 벗어나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배우게끔 해주려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당신에게 오는 사람 모든 게 기회고 그게 곧 수입이다. 이것들을 알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 혼자 살 수 없다. 이걸 알게 해주려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끝맺음은요, 시작보다 어쩌면 강할 수도 있어요. 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이 결실을 운명적인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분이. 아시겠죠? 잘 되실 거예요. 정말.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3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번 분의 이 현재 상황을 좀 먼저 살펴보면은 3번 분이 굉장히 강한 사람임에도 최근에 어떤 감정적인 상실감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이 나의 에너지 자체가 반쯤 꺼져 있는 상태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내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도 문제가 없고 대인관계를 맺는 것도, 그리고 연인 관계, 연애를 하는 것도, 사랑을 하는 것도, 가족 안에서의 나의 역할, 일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괜찮아 보여요. 괜찮기도 하거든요, 겉으로는. 근데 이제 내 속으로 내가 혼자 있는 시간, 가만히 있는 시간, 혹은 좀 고요해지는 이 시간대에 내 무의식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해주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지? 이런 느낌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데에는 굉장히 익숙해. 그런 감정들에는 익숙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성취하고 인정을 받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3번 분 또한 3번 분의 어떤 이 에너지적인 부분에서 매끄러워요. 그러니까 뭔가 안 맞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것들을 성취의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정에 관련된 부분들, 인간 관계에 대한 부분들, 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부분, 감정적인 부분, 감정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 감정을 느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미련이 남고 후회가 되고 늘 그때 그러지 말 걸 싶고, 나도 모르게 내 지난 날을 좀 자책하게 된다거나, 내가 망쳤어, 내가 잘못된 거야 라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진다는 거예요. 막상 일을 하거나 사회적인 부분에서 3번 분은 모자란 것이 아예 없어요. 근데 이게 깊은 내면의 차원으로 들어오거나 혼자 있거나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조금 불안정해지는 감정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다가올 사건을 본격적으로 볼게요.
예상치 못한 결단의 순간이 찾아온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와요. 예상치 못했어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에서 내가 중요하게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직업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전환이 되거나 이전이 되거나 갑작스러운 제안을 받게 되거나 갑작스럽게 옮기게 되거나 갑작스럽게 확장하게 되거나 갑작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거나 하는 느낌들이에요. 이 직업적인 부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 프리랜서이신 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 이미 내가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분, 직장에서의 어떤 이 위치가 좀 흔들리는 분, 다양하겠지만 이 직업적인 부분 안에서 내가 갑작스럽게 좀 바뀌는, 상황이 바뀌어요. 페이지가 좀 바뀌는 그런 느낌으로 이 상황이 흘러가게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다가올 사건을 보면. 그리고 금전적으로 봤을 때 보면 투자, 새로운 계약 혹은 갑작스럽게 금전적인 기회가 찾아온다거나 하는 일들로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챕터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맨날 익숙했던 그런 방식의 금전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새롭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문을 열고 가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져요. 이게 기회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계약이라고도 볼 수 있고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요. 금전적인 부분에서 누군가는 빚을 갚는 일, 누군가는 대출을 받는 일, 누군가는 자산을 모으는 일, 부동산을 하는 일 다양하겠지만 어찌됐건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전과는 다른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연애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보면 오래된 관계는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새로운 만남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연애한 분들은 오랜 연인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과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하나의 패턴으로 사귀었다라고 하면 그 패턴이 다른 패턴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사람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다른 연애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나랑 너랑 계속 만나고 있어. 사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직장이 멀어지거나 거주하는 곳이 멀어지면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내가 상대방과 새로운 지역에서 데이트를 하게 되거나 내가 상대방과 새로운 장소에서 좀 살게 된다거나 동거를 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결혼을 준비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새로운 사람과 만나기 위해 기존의 연애 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일, 기존의 연인과 헤어지게 되는 일.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끝이 나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은요. 편안하진 않고 반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어차피 이 관계에서 내가 뭔가 이 새로운 걸 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익숙한 거에서 벗어나겠다? 이거 자체가 적응이 확 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적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적응이 돼야 되는데 그 적응되는 과정은 행복하거나 재미있거나 반갑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과 만나기 위해 이전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 멀리 보고 결론적으로 보면 너무 좋은 관계지만 그 과정 속에는 이별이 어쩔 수 없이 자리 잡기 때문에 내가 이별해야 되는 그 시점은 나는 괴로울 수는 있어요. 그치만 그 다음에 결론은 새로운 시작이 온다는 게 중요한 거고 똑같은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정리되고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가 맞이하게 된다?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관계도 똑같거든요. 연애적인 부분뿐 아니라 3번 분은 기존의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실 텐데 기존의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그 시점에 꼭 반갑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지도 않을 수 있어. 심각할 수도 있고 내 나름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관계가 정리가 되어감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근데 결론적으로는 나한테 잘된 일이구나 할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죠. 감정적으로 단절이 되는 일, 끝나는 일, 그리고 그 이후에 진짜 편안한 관계가 내 주변에 남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건강적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성 질환들을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3번 분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아니야.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 아니야. 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내 생각.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만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과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정해져 있는 건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로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을 만하니까. 나한텐 이게 진짜 중요하니까. 나한텐 이게 진짜 힘든 거니까. 막 이걸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3번 분. 너 이런 일에 스트레스 받아? 상대방이 아니? 그럼 내가 이상한가 보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나한텐 그게 버거운 거예요. 나한텐 그게 피곤하고 나한텐 그게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많은 게 소모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대운을 좀 봅시다. 대운의 형태 어떻게 들어오나? 라고 물어봤더니 감정적인 거랑 현실적인 거랑 카드가 같이 들어와요. 감정과 현실이 동시에 열리는 대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사랑,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창작, 새로운 공부, 새로운 직업, 새로운 사업, 새로운 계약, 새로운 곳으로의 이사 등등등.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일에서 대운이 열리게 돼요. 감정적인 것. 자, 어떤 일이 생겨요. 감정이 동요되지 않아. 그거는 포인트가 아니지만 감정적으로도 이 어떤 현실도 같이 동시에 일어날 때 내가 어딘가 이제 건강적인 부분에서 관리를 하거나 이제 검진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제 어떤 병명이 나온다. 뭐 검진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나왔다. 근데 내가 이때 맞아. 나 이제 진짜 내 몸에 대해서 신경 쓸래. 라고 생각해서 진짜 나를 스스로 생각해주면서 식단도 여러 가지로 생활 습관도 조금씩 고쳐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감정과 현실이 같이 오는 거죠. 내가 돈을 벌고 싶어. 돈을 벌고 싶어 라고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아니라 뭔 일이든 하게 돼.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나 이거 하다 보면 일이 너무 잘 될 것 같아. 나 이 일 행복해. 나 이 일로 인해서 나 너무너무 감사해. 막 이런 일이 계속 들어.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 그러면 그것 자체가 두 개가 다 오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면서 행동으로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행동으로만 하면서 가슴으로 못 느껴지는 건 대운이라고 볼 수 없어요. 3번 분한테는 감정과 현실이 동시에 열려요. 현실이 바뀌면서 내 감정적인 문도 확 열리고요. 내 감정적으로 뭔가 확 느껴지면서 현실이 달라지고요. 같이 와요. 아시겠죠? 대운이 오는 시점을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내년 여름 2026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대운이 온다. 라고 봐요. 운명의 수레바퀴가요. 한 바퀴 돌고 나서 에너지가 활기를 되찾는 시기, 막 뜨거워지는 시기, 요때 내년 여름이에요. 2026년 여름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딩을 언제 보실지 모르지만 내년에 보시게 되면 맞아, 나 지금이 대운이야. 지금 뭔가가 바뀌고 있었어 하실 수도 있고 지금부터 내년 여름을 기점으로 뭔가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뭔가를 좀 의미 있게 기분 좋게 하셔도 되겠죠. 해야 될 게 있어요. 3번 분이. 감정이요. 억누르지 마시고 흘려보내세요. 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과거, 후회, 집착, 복잡한 관계 이거는 나와 맞지 않아요. 거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감정 억누르지 말고 흘려보내세요. 과거, 후회 머무르지 말고 보내세요. 복잡한 관계에 집착하지 말고 보내세요. 버리셔도 돼요. 두고 가셔도 돼요. 네. 자, 왜 이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왜 이런 대운이 오고, 왜 대운이 이런 형태로 오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라고 물어봤어요. 자, 모든 거 의미가 있잖아. 대운이 오고 이렇게 운이 오는 이유도 있겠지. 의미가 있겠지. 이 운으로 내가 뭔가를 깨달아야겠지.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 모든 건 상실을 통한 정화예요. 비우고 채워지고, 비워내고 채우고, 이거예요. 잃지 않으면 새롭게 들어올 수 없어요. 비워내지 않으면 다시 채워질 수 없어요. 뭐가 들어오려면 정화에서 새로운 기운으로 자꾸 들어오려면 묵히고 안 좋고 탁한 건 빼내야 돼요. 그거예요. 상실을 통해서 널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상실을 통해서 널 정화시키려는 거야. 그래서 하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우리 3번 분한테 그만 아파해도 돼. 이제 너가 다 돌려받을 때야. 준 만큼 너 돌려받을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내년 6월에서 7월 사이까지, 이 8월 사이까지 이 대운이 터지기 직전 지금은 균형을 되찾아 치유의 구간이야. 그러면서 내년 우리 대운을 맞이해보자. 꼭 들어야 된 조언이 뭐냐면요. 상처는요, 뭔가가 끝났다의 신호가 아니에요. 나 상처받았어. 이제 끝났네. 아, 내 인생 끝났다. 아, 나 이 관계 끝났다. 아, 내 행복 끝났어. 이거 아니에요. 통로예요, 통로. 상처를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3번 분은. 그 통로를 지나야 운명의 문이 열릴 거예요. 정말 잘 되실 거예요. 3번 분. 아시겠죠?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4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움직여요, 4번 분은. 근데 이 역전의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되게 지금 일상이 고요할 수 있어요. 조용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4번 분이 그동안 나는 엄청 스펙타클한 삶을 살았어. 이러실 수도 있고요. 나는 엄청 내 인생은 다이나믹 그 자체였어. 나는 항상 무슨 일이 터지고 일어나고 이랬던 사람이야. 라고 하실 순 있겠죠. 그치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만큼은, 이 시기만큼은 굉장히 조용해요. 겉으로 너무 안정적이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의외로 편안해. 무슨 사건, 사고 이런 것도 없어. 뭔가 내가 이제 뭐 하고자 한다면야 내가 시끄럽고 막 우왕좌왕 막 왁자지껄 이렇게 지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딱히 굳이 그냥 조용해요. 평범해. 매번 하는 일, 매번 일어나는 그냥 그런 상황들, 반복되는 그런 고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자, 근데 내가 겉으로는 되게 안정적이라고 했죠. 근데 이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카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약간 공허해. 근데 그거 약간은 아닌 것 같아. 조금 크게 공허해. 이렇게 보여요. 불면, 고민, 그리고 생각의 과잉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거든요. 못 잘 수도 있어요. 잠을 자도 악몽을 꾸거나 가위를 눌리거나 잠을 계속 잤다가 중간에 깼다 잤다가 중간에 시계 보고 깼고 다시 좀 자고 새벽에 또 깼다가 자고 이런 것들 좀 있을 수 있고 입면 자체가 어렵다거나 잠에 드는 것까진 쉬운데 너무 일찍 일어난다거나 아니면은 몇 날 며칠 잠을 계속 못 자. 계속 그냥 못 자는 채로 일어나서 계속 그냥 해. 이런 것들. 고민이 끊이질 않는다거나 생각은 계속 과잉돼요. 겉으로는 어떤 일이 일단 안 일어나요, 지금은. 그래서 내 인생은 문제가 없고 평온하다고 느끼고 아무도 내 고민에 이해를 못 해줄 수도 있어요. 아니, 너 아무 일도 없잖아. 너가 왜 그런 걸로 뭘 굳이 고민해. 누구는 이제 나의 상황을 모르는, 이제 내 내면을 모르는 누군가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내가 이제 이러이러한 걸로 고민이고 생각이 있어. 아주 그거 요즘 생각하느라 좀 머리 아파라고 하면, 야, 너 참 사서 고생한다. 야, 너 무슨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그런 것까지 굳이 해. 너 진짜 마음이 편하고, 너 진짜 뭔가 지금 힘들지 않고 네가 고생하지 않으니까 별걸 가지고 다 생각하고 다 고민이라고 한다. 너 참 팔자 좋다. 이렇게 누군가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쵸? 내게 고민이 맞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이 계속 난다는 거는 나한테 그만큼 뭔가가 스트레스로 작용되고 있거나 굉장히 에너지적으로도 이게 별일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하면 사람이 계속 에너지를 쓰게 되고요. 물론 생각을 계속해서 앉아서 주구장창 생각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나가서 환기도 좀 시키고 해도 되지만 팔자 좋아서 생각 많이 한다? 팔자 좋아서 그거 별거 아닌 걸로 끄집어내서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나가서 움직여라? 이런 건 아니다. 네. 자, 4번 분이 굉장한 실력자예요. 절대 자책을 하시거나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시는 거는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스스로 그걸 믿지 못해요, 가끔. 그게 문제라면 문제예요. 다른 건 문제가 없어요. 4번분,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미 실력이 있고 난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믿지 않아요. 죽어라 믿지 않아. 이거는 아무것도, 이런 건 능력도 아니야. 이거는 내가 잘하는 게 아니야. 이거 운이야. 이건 다 아는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자, 다가올 사건 볼까요?
어떤 것을 기다리고 계셨나요? 그러면 기다리던 연락을 받으실 거예요. 기다리던 제안을 받으실 거예요.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옵니다. 기회가 순식간에 들어와요. 제안이 순식간에 들어와요. 연락이 순식간에 밀려 들어와요. 막. 기다렸던 거. 바랬던 거, 이런 것에 대한 소식, 연락, 제안, 제의, 기회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자, 직업적으로 보면요. 우리 4번 분이 직접 리드하는 일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내가 내 목소리로 내서 뭔가를 하고 내가 끌고 가고 내가 내 에너지를 투자해서 가지고 가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는요, 수입 구조가 좀 빠르게 바뀔 거예요. 이거에서 A에서만 내가 수입을 냈어. 근데 B에서도 수입이 나. 그거는 어떤 분한테는 투자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한테는 이제 뭐 재테크일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직장 다니다가 부업하게 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직업이 2개인 경우로도 되고요. 사업을 2개, 3개 확장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직업, 직장, 뭐 사업, 그 프리랜서가 됐건 메인 잡이 하나 있고, 서브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인센티브를 받게 되거나 보너스를 받게 되거나 이러는 것일 수도 있고요. 수입 구조가 좀 빠르게 바뀌어요. 그리고 연애 볼까요? 감정이 다시 불붙는다. 새롭게 연애하게 된다. 재회하게 된다. 권태기가 끝나고 이 사람과 다시 뜨겁게 정말 초창기 때처럼 뜨거워진다. 이런 것들 다 포함이에요. 인간관계 볼까요? 4번 분이 주도하는 위치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주도하지 못하는 관계는 다 끊어질 거예요. 나랑 결이 안 맞아지기 때문에 에너지적으로. 근데 내가 주도하게 되면서 이 인간관계들에서 고난, 고생, 고민 이런 게 다 없어져. 갈등도 없어져요. 왜? 내가 주도하니까. 인간관계가 뭐 이렇게 내가 저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무슨 생각할까? 이런 거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도하게 되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겁날 것도 생각할 것도 저 사람 마음이 어떨까 전전긍긍 하게 되는 것도 이런 거 다 없습니다. 자, 대운을 볼게요. 기회가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거예요. 대운의 형태가. 기회. 그중에 진짜 하나는요. 내 심장이 설레이는 방향으로 뭔가가 들어와요. 그게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업적인 거, 뭐 직업, 뭐 장사, 여러 가지 뭐가 됐건 직업적으로 올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설레는 일로 어떤 분한테는 새로운 인연일 수 있고 어떤 분한테는 사랑일 수도 있고 사랑의 결실인 결혼일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이혼일 수도 있어요. 이혼을 한다 이게 아니라 어떤 분한테는 제대로 된 이혼이 새 출발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간 결혼, 누군간 이혼 그게 뭐가 됐건 나한테 가슴이 떨리는 일, 심장이 설레이는 방향으로 일이 온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적인 게 누군간 될 수도 있고 이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동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가 됐건 심장이 설레이는 두근두근 뛰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 기회가 오게 된다. 그때가 이제 대운이 터지려나 보다. 왔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운이 오는 시점이요. 2026년 9월에서 11월 사이예요. 근데 이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이때까지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확장기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게 내년 9월에서 11월 사이 뭔가가 탁 하고 확장이 돼버리는 거고 그 전까지 우린 차곡차곡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스스로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드러내세요.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제안이 오고 기회가 오고 연락이 오면 수락하세요. 무조건 하겠다고 하시고 나가시고 만나시고 나를 알리세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뭐냐? 완벽주의. 완벽하면 해야지. 다 준비되면 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하셔도 돼요. 4번 분.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내일 생각해야지. 내일 답장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답장하고 보세요. 그럼 그때 맞춰서 내가 뭔가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왜 일어나요? 이 대운 왜 일어나? 라고 하늘에게 물어봤더니 너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지 마. 내면의 너의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세상에 써야 돼. 그래야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스스로 네가 네 능력을 제한할까 봐. 안 돼. 너 밖에 나가야 돼. 너 이 내면의 너의 이 단단함, 이 능력 세상에 너 보여줘야 돼. 그래야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동안 쌓아온 너의 경험, 뭐 상처가 됐다면 상처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모든 게 현실에서 빛날 대로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 조언이 있어요. 자, 어찌됐건 준비된 4번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대우는. 이미 4번분은 내년 가을에 준비가 다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고요함 있잖아요. 마음은 시끄러워. 근데 고요해. 조용해. 뭔 일이 안 일어나. 뭐 바뀌지도 않아. 새로운 이벤트도 없어. 이래 보이는 이 모든 건 폭발적인 상승을 할 때 그 전조예요. 가장 조용한. 그러다가 확 하고 상승되기는 하죠. 그래서 그 전조다. 지금이 고요함과 조용함은. 아셨죠? 그러면 4번분 잘 되실 테니까 스스로의 능력을 믿으시면서 가시길 바랄게요.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